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9월 1일, 9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저는 이번 주에 하락으로 돌아설 줄 알았는데 0.08 꾸준히 그 부동산원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내용하고 그리고 전세 대출 규제가 엊그제죠. 8월 28일부터 HF라고 그러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상당히 큰 여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수원의 그 구독자님인가 한 분이 신도시 당첨되셨는데 고민이 되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3기 신도시 생각 잘 하시고 공격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 0.08%또 둔화. 사실 이거 뭐 0%도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01%라면 10억짜리 집이면 10만 원? 뭐 이 정도인데 이걸 좀 이해가 안 되는 수치를 계속 시장에서 뭐랄까요, 상승이란 기조 유지하는 이런 형태로 쓴 것 같아서 좀 아쉽고 9월 추가 대책이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과연 무서울 것인가 아니면 확실하게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보일 것인지 아니면 또 문재인 시즌2가 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많고 우려하는 바도 많은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날 전세대출 강화 대책의 마지막 고리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이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시행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앞으로 시장이 펼쳐질지 좀 내용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전세 대책은 일단 큰 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 시장 상황 판단하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주간 상승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0.140 잠시 뜬다 그럴 때 뭐 언론들이 엄청 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국 0.1, 0.09, 0.08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0.08이 보이시죠? 이게 과연 쭉 이어져 지금 그림은 내려가는 분위기잖아요. 여기서 추가 대책이 제대로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정상화 주택 가격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기대입니다. 자, 그리고 지방도 이제 조금 볼게요. 수도권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부동산 시장 추이는요 이렇습니다. 일단 전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많이 오르는 것 같지만 오르지도 못하고 여기 그림이 안 보이는 건 0%입니다. 0%. 계속 0%입니다. 이빨 빠지듯이. 그러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구독자분들은 바닥에서 기고 있다. 그리고 지방하고 광역시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수도권만 지금 조금 올랐다가 쳐졌다가 요새 약간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여전히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가 대책에 따른 이 관망세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아시겠지만 6.27 대책으로 인해서 갭 투자가 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 다음은 이제 서울 거래량인데요. 2,799건 찍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 건 찍었던 거 5분의 1토막 났는데 신고 기간 더하면은 제가 볼 때 한 4,500건에서 맞출 것 같아요. 그러면 반토막 수준에서 움직이는데 그럼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여기서 바닥에 긴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제가 볼 때는 이 평균선 밑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쭉 내려가다가 추가 대책만 잘 나오면 이 시장은 이제 제대로 조정 국면이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추이입니다. 경기도는 더 약합니다. 평균이 15,000 한 몇백 건인데요. 이렇게 좀 기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죠. 그래서 경기도도 조만간에 좀 조정이 다시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매수 지수를 보여드리는데요. 아시는 바가 저기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 꿈틀대다가 다시 꺾였습니다. 그림이 여기도 꺾였죠.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 올리지만 제가 항상 뭐라 그러나요? 매수 의주세 지수는 40이라는 숫자를 봐라 그랬잖아요. 좀 아까도 보면 40 밑에서 뒤로 볼까요? 이 40 밑에서 다 움직이잖아요. 여기 보면
서울이 지금 50 초반에 걸쳐 있는데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이제 하락으로 갑니다. 이것도 그렇게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6대 광시입니다. 6대 광시는 이 세종시가 이렇게 불타듯이 올랐는데 이때 또 갑자기 호가가 올라가니까 됐다 안 사겠다 이러는 형태로 또 바뀝니다. 확 내려오죠. 6.27 대책이 그 뒤에 나오자마자 꿈틀대지만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완전히 꺾여 버렸고요. 나머지 6대 광시도 꺾임이 다 방향이 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구가 그동안 미분양 물량이 꽤 많아서 좀 감소하면서 바닥의 어떤 저점에 어떤 기대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고개를 약간 올리고 있습니다. 대구가. 그래서 미분양이 소진이 다 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주택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서서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게 대구 시장이에요. 그래서 대구에서 내 집 마련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가격이면 발품 팔아서 좀 접근하시면서 정부 대출 중에 저리 대출 좀 활용하시면 정책 대출 활용하시면서 내 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도 뭐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다 꺾였습니다. 다시 시장 흐름이 이제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한 번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거래량 추이죠. 이렇게 완전히 꺾였잖아요. 6대 광역시가 꺾었고 매수 유수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2025년 하반기에 강남 입주 물량 많습니다. 11월부터 이게 다 올라오는데요. 강남도 꺾인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추가 대책과 맞물리면서 강력하게 시장에 올 수 있다. 조정이.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서울 입주 물량 부족 이슈를 계속 밀어붙이는 시장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수요가 어느 정도 다 소진됐습니다. 고가주택 거래가 지금 거의 끊겼잖아요. 한때는 한 20%, 30%까지 갔다가 한 15억 이상짜리들이 지금 뭐 10%대로 쭉 빠져버렸어요. 대부분의 가격들이 10억 이하입니다. 서울도.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는 이제 결정됐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기신도시 상황 좀 볼게요. 일기신도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이 거래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선도지구, 성남 다 거래 급감을 하는데 급감하는 중에 분당구의 호가가 요 한 열흘 사이 약간 좀 호가 상승한 것들이 거래가 됐어요. 이게 진짜 거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중원구도 세게 치고 가다가 지금 꺾였거든요. 수정구도 조정받고 그러면 거래량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바닥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증가할 거래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매물은 계속 나옵니다. 제가 볼 때 100%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거래가 감소하면서 호가가 지금 반영은 되고 있지만 수요가 한계에 이르를 거고 추가 대책이 나오고 나면 제가 볼 때 분당도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산, 동구, 선도지구는 이 수익성이나 이런 면에서 또 관심도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분당에보다는 조금은 약하다 보니까 시장이 여전히 약세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 푹 꺾이고 있고 크게 못 올라가고 중요한 게 이제 빨간 게 일산 동구예요. 이번에 선도지구로 된 지역이 있죠. 후곡마을하고 몇 개. 그런데 거래량이 일반 타 지역에 비해서 적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가격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 보시는 것처럼 뭐 덕양구나 서구에 가서 내 집 마련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자가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수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6.27 그 규제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타겟이 서울하고 수도권이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림으로 나타나죠. 거래량 각 줄고 있고 뭐 상승한다고 계속 뭐 이렇게 연막을 피지만 힘이 약하잖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추가 대책이 이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인천 등 수도권 일대를 포함한 서울 연립빌라 변종 전세 사기에 노출됐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번에 이제 보도에서 좀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전세보증 대출 한도를 줄였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요점이 이겁니다. SGI 서울 도시보증공사죠. 여기는 좀 민간업체라고 알고 계신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입니다. 그럼 다 나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허그 있죠. 보시면 이건 이제 5월 달부터 이미 하고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적용이 안 되면 여기 가서 받았습니다. 이제 하는 거예요. 8월 28일부터.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전세 가격엔 무조건 하방 요인이에요. 100%. 하방 요인이면은 지금에 올라가는 전세 가격의 힘은 더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혹자 전문가들은 뭐 서울의 전세 가격이 뭐 동대문구 일대만 조금 뛰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이. 이게 올라갈 거면은 지금 벌써 가을에 이사하잖아요. 보통 겨울에 이사 잘 안 하잖아요. 가을 이사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가을이에요. 그럼 8월에 이미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장을 그 레거시 미디어 기레기님들의 기사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말고도 저도 뭐 약간의 예측이 틀릴 수 있지만 많은 유튜버들이 진실된 구독자들을 위해 가지고 진실 팩트를 전달하는 유튜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몇 개 보시면서 시장 적응하시면 크게 조급한 마음도 뭐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보셔도 된다. 제가 뭐 연초부터 말씀드렸죠. 조금 천천히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90% 50%인데 선순위의 보증금의 주택가격 90%예요. 그러면 이게 보증금의 90%예요. 보증금의 비율은 또 126이에요. 공시가격에. 그러면 대충 80% 정도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26%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시가격에. 그러면 3억 받던 것들이 한 2억 2, 3천, 3, 4천 이 정도로 많이 줍니다. 거의 뭐 10%, 15%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주택시장에 분명히 하방 압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보이는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서울 연립빌라 변종사 전세가격 노출은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를 쓰면서 임대사업을 할 때 세제 혜택이 많다 보니까 전세보증금 또 대출도 확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갭 투자가 이제 빌라나 다세대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신 분들이 처음에 뭐 본업이 있는 분들이 한두 개 하시다가 하나 하면서 돈이 막 1,000, 2,000씩 한 집에 나오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10개, 20개 된 분들이 계세요. 그건 가능한 게 뭐냐면 100%, 105% 보증금이 되니까 빌라를 뭐 인테리어만 좀 해도 살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누적된 거죠. 한 10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형태를 볼 때 제가 볼 때 최하 500에서 1,500 사이, 많으면 2,000 정도 개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갑자기 그럼 집이 10개면 2억이 필요한 거, 2,000이면 1,000이면 1억이 필요해요. 이게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을 못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한 건 맞잖아요. 물론 갭 투자에 욕심이 있지만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제라면은 사고 날 일이 없잖아요. 사기꾼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그럼 10개를 해서 큰 욕심 안 내고 조금 뭐 500만 원, 1,000만 원 집당 이렇게 했는데 이게 10개, 20개가 되다 보니까 뭐 단위가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목돈이 없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그거 저축해서 대한민국 임대인이 보증금 내주려고 모아두는 사람 봤나요? 없습니다. 다음 임차인으로 바꿔 전환하는 걸로 형태로 계속 메꿔 왔잖아요. 이게 지금 막힌 거예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10개, 20개 집 갖고 있는 분들은 파산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면 그 임차인들은 청년이든 무주택자든 피해를 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미리 만들어 놨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도 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시장에는 분명히 하방 요인이 크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수도권 일대 아파트도 타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3억에서 5억짜리 아파트들이 꽤 있거든요. 타격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 SGI 서울 도시보증공사도 유주택자에 대해서 DSR 규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그러면 우리가 흐름을 볼 수가 있죠. 뭐지? 1주택자들이 전세 대출하는 거 있잖아요. DSR 40%예요. 그러면 벌써 이미 대출받고 집을 사둔 사람들이 여기에 약간 걸리겠죠. 허들에. 그럼 이 뒤부터는 추가적인 전세 수요가 이제 사라지겠죠. 월세로 가는 거예요. 월세로 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전세 수요를 급감은 아니지만 전세 수요 증가에
반대되는 시장의 어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하반기에 제가 올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폭등할 일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또 추가 대책이죠, 여러분.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바뀌었는데요. 잠시만요. 네, 자, 3기 신도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셔라. 적극적으로 하시되 조금 조언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독자분이 메일을 간곡하게 보내셨는데 당첨이 되셨대요. 왕숙 신도시에 되셨는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번에 A1 블록하고 2 블록이 있는데 A1 블록이 이제 59제곱미터가 한 4억 7천, 6천, 7천 됐죠.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출퇴근지가 잠실하고 판교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신청을 왜 했을까? 여기서부터 좀 여쭙고 싶어요. 왜 당첨이 되고서 고민을 하시죠? 절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첨하시고 고민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그거 정말 후회합니다. 절대 확실하게 제가 한번 따로 영상을 찍어 드릴 텐데 3기 신도시 접근 방법, 본인의 어떤 직장과 또 미래 계획, 아기를 뭐 출산한다든지 아기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보시고서 신중히 정하셔야 돼요. 투자 마인드만 갖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현명하게 합니다. 신중하게 하고 현명하게. 계산도 하고 대충 그냥 기분을 야 우리도 저기 청약할까 뭐 이러지 말고요. 예산도 한번 맞춰보고 다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대충 하시면 안 된다. 우리 저 신혼부부 젊은 분들 또 무주택자분들한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자, 수원 구독자님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진점 일직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파악해 보니까 전매 제한 3년 제한이 있고 재당첨 10년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거로 나옵니다. 그러면 실거주 의무가 없다란 얘기는 이게 재당첨 제한하고 전매 제한이 당첨자 발표일부터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집을 질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하잖아요. 28년 입주니까. 그러면 3년 동안 공사를 하는 동안에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났을 것이고 그때 가서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투자성이 있는지 체크해 보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사는 방법도 있는지. 근데 출퇴근이 너무 멀어가지고 안 된다며요. 왜 청약을 했어요? 그런 거는 좀 반성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대한 대책은 제가 시나리오 1과 2를 말씀드리면 과감하게 앞으로의 직장이 계속 판교와 잠실이 계속 10년 20년 갈 것 같으면 제가 볼 땐 그쪽으로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왜? 고민을 빠질 정도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 집 마련과 함께 투자 마인드를 같이 생각한다라면 여기에 여건은 왜 요번에 그 본청약을 분양가 올라가면서 포기한 분도 많은데 요번에 경쟁률이 꽤 좋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건.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이게 실거주 의무가 있는 거로 이제 아시는 것 같던데 최악의 경우에는 근데 그 전철역에서 지금 멀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가 9호선 연장선에 여기 그 블록에서 그러니까 진접이 좀 끝에 있잖아요. 왕숙이 다산 위에서 위 있고 그 그림을 한번 보면 보시면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풍양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9호선 연장 계획이 또 있어요. 4호선도 있고 여기 진접 위고 있잖아요. 이쪽 근처가 A1 블록이거든요. 그 왕숙역 여기는 이제 GTX 이쪽은 일로 여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하실 게 그러면 여기도 전철이 있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거 트리플 동네라고 해요. 근데 거리가 좀 있죠. 이렇게 GTX 있고 9호선 연장 계획이 있고 풍양역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4호선 이제 4호선 연결이에요. 또 경의 중앙선이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교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아니 어제 이제 8월 말까지 그 서류는 접수했을 거예요. 좀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계약금 내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지금 철저하게 다시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휴가를 내시더라도 다시 한번 현장도 근처도 가보고 지금은
허벌판이겠지만 거리를 따지면 여러분 이게 아시겠죠? 여기 구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 다산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요 밑에가 바로 좀만 가면 잠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앞으로의 거리를 따지면 GTX-B까지는 여기는 이제 GTX-B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사실. 와서 가는데 3, 40분이다.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실 때 우리 구독자님이 거기서 살기에는 너무 버거울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쪽이 직장인 분들, 그죠? 이쪽이 직장인 분들은 이쪽에 갈 가능성이 꽤 있죠. 그죠? 특히 이 노원구에서 이 구주택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이 전철역 한두 정거장 더 가면 여기잖아요. 두 개, 셋, 네 개, 다섯 개면 여기에요. 네 개. 근데 신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저는 있다고 보고 여기가 또 자족 도시로 만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1.4%인가 그 고정금리 저금리를 또 받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계산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한 3, 4일 정도 고민하셔가지고 본계약할 때 서류는 내신 걸로 알고 제가 좀 빨리 했으면 좋은데 저도 좀 일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3기 신도시 이제 공급이 추가 대책이 나오면 어떻게 할지가 나올 텐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가면 안 돼요. 가시면 당첨되고 나서 고민하다가 포기하면 재당첨자 한 10년 그거 큽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당첨됐는데 전매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거로 제가 아는데 없다라면 전세를 놓고 나중에 자금의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3년 뒤에 전매를 한 다음에 물론 차익이 나면 할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거주하는 거 1번으로 권해드릴게요. 저는 이런 거 투자하고 이런 거 젊은 분들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 이왕 됐으니 잘 계산하셔가지고 그럼 3년 뒤, 4년 뒤에 매매를 하면 다시 또 1년, 2년 지나면 청약 1순위가 또 되잖아요. 신혼부부. 이걸 또 활용하셔도 되고. 근데 한 번만 하고 안 되는 거로 알고도 있는데 아마 두 번도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3기 신도시 접근하실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절대 되면 로또 당첨이야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3기 신도시 물량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분양가도 요번에도 이것도 저는 한 5천만 원씩 더 쌌으면 좋았는데 이건 좀 계속 제가 정부에 계속 비판적인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땅, 토지고 아파트 지구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좀 비판하고 뭐 운동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잘 파악하시고 잘 편하게 지내시고 이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종 사기, 타의적 사기, 전세 사기꾼이 되시는 임대인들이 본의 아니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정부가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 문제로 방치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대안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